다음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세 배치 좀 해주십시오. 우리 토론회는 서수목 대표장님이 주재하시겠습니다. 네 분 패널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할 건데요. 토론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까지 우리 대표장님이 주재를 해주시고 각각 개인별로 토론 패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통합 연계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이문희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조직 통합과 정책 통합하면서 또 이렇게 가야 된다. 주민자치회는 우산 역할을 하고 또 마을 공동체는 실행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 대표님께서는 그 거대 담론으로서 이제 그 개헌을 포함해서 분권혁신발전부라는 부서 또 수석실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두 분의 발표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그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라고 우리 임성경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 장 대표님께서는 주민 선택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소개할게요. 자,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입니다. 김명리 동부주민자치회장님입니다. 박동혁 법무법인 센터 대표님이십니다. 이인규 부산 분권혁신본부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산부터 먼저 토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동혁, 이인규 두 분 스님 토론 주시고 그다음에 김용민, 김명리.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박동혁입니다. 저는 이제 공인노무사를 하고 있고요. 3년 전에 부산시 시의원을 했었습니다. 그 5분 만에 하라고 하니까 제가 다 얘기하기보다 조금 이제 경험 얘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을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장준동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토론문에 썼던 내용은 이제 주로 조달에 대한, 공공조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조달이라는 거는 공공기관이 이제 물품 용역, 공사 이런 데 대해서 구매하는 걸 이제 공공조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실행하는 또는 어떻게 공공기관에 쓸 것인가,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왜 공공조달을 제가 강조하냐면 이 조달의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GDP의 한 9% 그리고 제가 그때 연구했을 때 보니까 부산 GDP의 한 8% 정도가 GRDP의 8% 정도가 공공조달로 사용되고 하는데 이 중에서 지역기업에게 이제 기업이 참여하는 비중이 40%도 되지 않더라고요. 한 65%가 외지기업에 의해서 이제 외지기업이 차지하는 그런 거 보면서 이 조달에 이 구매를 하는 것들을 지역기업의 활성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나간다면 훨씬 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시의원 할 때 조금 고민했었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육청에서 생애 첫 교복 사업이라고 그 중학생 입학을 하게 되면 교복을 교육청에서 구매해 이제 해주는 거죠. 그 사업을 했는데 교복 시장을 보니까 교복 시장은 크게 이제 그 사내 브랜드 그 서울 이제 지역에 있지 않은 본사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4대 브랜드가 한 60몇 프로의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OEM으로 하청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그 가격 중에서 일부 그 서울로 다 많이 가고 지역에 있는 OEM 업체는 주로 70대 되는 우리 어머니 분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최저임금 위반, 뭐 아주 이제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대리점에 이제 불공정 거래
이런 문제가 늘 문제가 됐었다는 거죠. 그런 게 한 60% 이상 정도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제가 보면서 특이했던 게 뭐냐면 오르토 스쿨 베이직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부산이 그 연합 브랜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사스 회사, 뭐 바지 회사, 단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오르토 스쿨 베이직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이 점유율이 한 30% 정도, 한 40% 가까이 육박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청이 공공구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복을 주는 뭐 이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산 그 교복 산업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저가 낙찰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원래 대기업들이 좀 저가로 쳐버리고, 그럼 저가로 이렇게 낙찰된 이후에는 이제 와이사스 값 이런 것들을 높여가지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최저 가치의 어떤 낙찰이 있어야 된다. 적정 가격의 낙찰이어야 되고, 들어오는 조건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든지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경우에 사회적 가치를 넣으면서 그 부분을 지킬 때 이렇게 낙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어떤 이제 입찰 구조를 조금 바꿔내는 이런 것들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토 스쿨 베이직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화 시켜 나가는 거죠. 협동조합처럼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브랜드 하나로 모였었는데, 이걸 협동조합화 시켜 나가면서 이 산업을 어떻게 이제 그들의 힘을 빌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쉽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안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과가 4대 브랜드의 점유율 구조가 80% 넘어가요. 거의 90%까지. 그래서 오르토 스쿨 베이직이라는 굉장히 야심찬 어떤 그런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왔던 이런 조직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정 합충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역기업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역기업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를 본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분권도 예를 들어서 지방계약법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국가계약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특성이라든 걸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앵커기관, 공공기관, 우리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뭐 대학, 병원, 이전되는 공공기관, 이런 앵커기관들의 그 높은 구매력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이렇게 구매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이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 플러스 우리 사회가 이 공공재정이라는 것은 좀 더 공익적 의미로 쓰여지려고 한다면 뭡니까, 이런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서 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인구입니다. 그 숭고한 광주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지정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5월 기념관에 처음 왔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놀라시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감히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주제와 관련된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자치 공동체 문화. 공수부대 철수 후 광주 전역에서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꽃피웠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시민들은 함께 머리를 맞댄 채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했다. 신군부의 서슬퍼런 총칼 아래에서도 시민들의 공동체의식은 굳게 다져져 갔다. 광주 시민이 죽음 앞에서 보여주었던 공동체 정신은 광주 항쟁의
최고의 가치였다. 이런 글귀가 아주 인상적이었고 오늘 이무진 청장님의 그 발제하고도 아주 일제판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아주 우리 역사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미 광주 시민들께서는 45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치와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미 45년 전에 실현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거 지정토론자가 할 자격이 되나 이런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최 측에서 제 속마음을 알았는지 아주 토론 시간을 짧게 5분만 주셨습니다. 너무 눈치 빠르게 이렇게 제 속마음을 알아차린 게 아닌가 싶고요. 제 그 지정 토론문은 그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우리 장윤동 대표님 발제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의견도 들어있고 한데 뭐 같은 단체다 보니까 거의 뭐 생각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아까 인사 말씀에서 뭐 이거는 제가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조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그 정과지 좀 미흡했다는데 제가 보기 저는 여기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고무적이다 이런 표현 썼거든요.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그 자료집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후하게 평가를 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보시면은 저희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과제나 한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잘 된 거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행정 서비스 수준도 상당히 향상이 많이 됐고요. IMF 외환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또 두 차례의 대통령 파면이라든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지역의 안정을 유지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수도권 1급 중심 체제 그리고 강관 중앙집권 제도는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장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한계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아무래도 추진기구하고 관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표 1에 보시면 이제 그 역대 정부의 추진기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는 분권과 균형발전 기구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부터 이제 지방지대위원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두 기구가 하나의 기구로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의 위상이 더 강화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같은 경우에도 2022년 1월에 출범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제 국무회의라는 상당히 기대를 모았는데 여러분 혹시 중앙지방협력회의 하면 어떤 기억이 남아 있으십니까? 어떤 이미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미지 딱 하나 있는데 그 홍준표 전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머리를 이렇게 책상에 닿을 정도 이렇게 머리를 조아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앙지방협력회의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역시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차에서 단체장들이 대등하게 이렇게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실질적인 효과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화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계획에 실제 반영이 되거나 이행 과정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에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헌법 개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자치분권화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보장과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장치가 최우선적으로 담겨야 할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이라는 헌법의 개정의 방식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소순복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
부산에 계시는 황원식 대표님도 강조하셨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권력을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이 벌이는 치열한 경제는 분권 균형 발전을 향한 유리한 정치적 기회 구조가 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서 광주의 품자 주자 시민들과 부산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를 비롯한 영호남의 시민사회는 지역의 결집된 힘으로 분권 균형 발전 정책이 확실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실천력으로 앞장서고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주화가 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호남과 영남, 영남과 호남의 아주 걸출한 정치 지도자와 시민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우리 민주화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과 영남, 영남과 호남이 합치면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저희 지정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민이고요. 품자 주자 시민들에서 상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평소에 제가 이제 균형 발전하고 가치분권과 관련된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것들 몇 가지 좀 적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5급 3특이라고 해서 초광역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 맨 뒤에 보게 되면 지역별 공약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 대구, 강주 몇 개 기관들이 지역별 공약들이 유사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구, 강주는 대구도 AI 하겠다, 강주도 모빌리티 하겠다, 뭐 R200 산단 조성하겠다. 각 지역마다 공약들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초광역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들을 키워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런 그 지역마다의 특성들이 없고 유사한 그 공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강역권 5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화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어요. 그런데 언뜻 봤을 때는 서울대 10개가 만들어지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전국에 대학이 산의대학이 193개가 있고 전문대학이 13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대 10개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의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대학은 죽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한 대학을 키워서 서울대 10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학들이 각각의 특성화되어 있거든요.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들이 모여서 연합대학 형태로 해서 역량이 강화돼서 서울대 같은 대학을 만들어야지 거점 대학을 직접 특정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다른 대학과의 협동성도 문제가 있고 대학 간 바다 경쟁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초광역화를 하게 되면 기본 전제는 이 광역화 안에 교통망이 확충이 시급하게 돼야 됩니다. 강주를 이야기를 하자면 강주에서 전주 가는 기차가 없어요. 없습니다. 전주를 가려고 하면 자가용이나 버스를 타야 돼요. 강주 사람은 전주 안 갑니다. 멀기도 하고 그리고 순천에 가려고 하면은 순천까지 기차가 있는데 옛날 기차예요.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안에
초광역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이동권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동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면 광역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그 교통 인프라, 철도든 뭐든 교통 인프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핵심은 이제 주민자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지금 상당히 윤석열 정부 때는 조금 주춤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영향이 있는 주민자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주민자치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마을 만들기 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참여가 지금 부족한지, 조직이 부족한지, 제도가 부족한지, 구성이 부족한지, 예산이 부족한지, 이런 주민자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되면 제가 이렇게 부산 쪽에 제가 연구 결과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를 20년간 이위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무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자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셨거든요. 한 20년간 전력 투구를 해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름 손발이 닳도록 누가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내세우기 위해서도 하는 일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촘촘히 챙긴다 하지만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누가 추위에 떨고 있는가를 살펴서 함께 온기를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 주민자치였는데, 정치 논리로 인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휘둘리고,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역사죠. 좋은 정책들은 다음 정권도 이걸 이어받아서 이걸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거는 시기하듯이 폐기해버립니다. 오히려 대단한 어느 정권이라서만이 아니고, 이 앞전 윤석열 정부에서 시범자도 떼기 전에 다시 자치위원회를 회기를 한달지, 이걸 도저히 자치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2023년도부터 서울의 국회와 행안부를 다니면서 계속 우리가 촉구도 하고 해서 법제화를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이제 전국 주민자치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비영리 단체 법인 설립을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 국회에서 11월 28일 날 전국 주민자치 우리 이 법제화 결의대회를 또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아마 대강당을 아마 처음으로 그런 민간 단체에서는 아마 내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커다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직접 토론문은 실질적으로 읍면 동장 직접 이렇게 임명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한들 소비력도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것 같으니까, 원래 지정 토론문보다는 우리가 해왔던 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랄지 앞으로 우리들이 좀 연구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를 갖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영민 우리 교수님께서 또 앞으로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그 말씀에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를 해오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지금 제일로 첫 번째 문제가 방금 늘 말씀하셨듯이 법조야 문제. 이 법조야 돼야만이 우리들이 뭔가 모든 뭐 인프라만 구축되는 것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정을 못하니까 거의 임의단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행안부안이 있고 또 시도에는 시안이 있고 각 기초단체는 또 구안이 있어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해나가는데. 그래서 여기 가면 이법 다르고 저기 가면 저법 다르고 이러니 어떻게 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법이 일원화가 돼서 빨리 법제화가 돼서 이건 뭔가 정리가 돼야만이 우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마을 공동체하고 우리 주민자치가 뭐가 다르냐? 사실은 이 분야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그런 불협화음이 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마을 공동체는 뭡니까? 지원을 좀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민자치는 주민자가 들어가면 어디 누구가 단돈 푼돈 한 번도 주면 그 법에 위축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바라지도 안 했고 스스로 주머니 들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명단을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이 한 분 계시네요. 두 분인데 한 분은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이 아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가 앞으로는 아까 마을 만들기만 하고 뭐 마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울 일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가 같이 손잡아야 되고 또 청소년들 선도 문제 또 빈곤층 그러니까 전부는 보살필 수 없으니까 우리 동이라도 먼저 이렇게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살펴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우리 주민자치 앞으로는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늘 시간이 아까 반까지라고 했으니까 뭐 토론 시간이 좀 많아서 한 분당 한 15분 정도라도 주어지면 좋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면도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위안이 되는 거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금수저다. 배고프다, 춥다, 덥다 불평하지 말고 정말 봉사하면서 우리 기후위기에도 잘 대응하고 우리 집 주위에 정말 이렇게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참 서로가 잘 일러서 우리 기후위기도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모습을 보는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께 치과에를 갔는데 굉장히 추레한 모습의 할머니가 한 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신발을 딱 벗어서 이렇게 신발장에 넣으시는데 당신 것만 넣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멋을 비우고 젊은 분들이 와서 신발 아무렇게나 해오고 한 그 실내용 슬리퍼를 딱 당신이 정리를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들한테 보여줘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주민자치가 냈던 어떤 공동체가 있고 우리 말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실천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어떤 것이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역시 여기 와서 또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